1월 9일, 이날 주식시장이 우리에게 정말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던졌습니다. 현대차가 7.5%, 기아가 6.6% 넘게 올랐어요. 아니, 이 거대한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같은 날 시장의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무려 27%나 폭등했죠. 하나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 다른 하나는 현실의 안보 불안감을 반영하는 움직임.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사건처럼 보여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장이 남긴 이 두 개의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 과연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이어질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날 시장은 마치 잘 짜인 추리소설 같았어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두 사건이 사실은 하나의 범인을 가리키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보여준 기술기업으로의 변신이라는 미래 청사진하고요.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섹터가 보여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현실에 대한 반응, 이 두 가지 실타래를 풀어내다 보면 시장이 지금 뭘 보고 있고 어디로 향하는지 그 큰 그림이 드러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 현대차 그룹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현대차 주가가 오르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진짜 놀라운 건 현대 오토에버가 무려 19% 넘게 급등했다는 점이에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자회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했다는 건 이건 시장이 우리한테 뭔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지금 현대차의 체질이 바뀌었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PER 리레이팅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똑같이 1년에 1,000원을 버는 가게가 두 개 있다고 해보죠. 하나는 동네 빵집이고 다른 하나는 AI 기술 스타트업이에요. 시장은 빵집의 가치는 한 1만 원으로 평가하는데 AI 스타트업의 가치는 10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성장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현대차를 더 이상 빵집이 아니라 AI 스타트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체질 개선 증명서 역할을 한 게 바로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매출인 겁니다. 당신들이 이제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테크 기업이라는 걸 증명해봐 라는 시장의 요구에 네, 바로 이 회사 현대오토에버가 그 증거입니다 라고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이 회사에 집중된 겁니다. 와, 체질 개선 증명서라는 표현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두뇌라면 그럼 그 두뇌의 명령을 수행할 몸체, 즉 로봇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로봇 테마라는 게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날 우린 PTS라는 회사가 18% 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 걸까요? 시장이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런 뜻 아닐까요? 이게 인간으로 치면 무릎이나 팔꿈치 관절 같은 역할을 해요. 로봇이 정교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거든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로봇을 대량 생산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잖아요. 그때 시장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 로봇의 관절은 누가 만들 건데?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유력한 답이 바로 우린 PTS였던 거군요. 그럼 이건 단순히 현대차의 로봇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만들려는 모든 기업들이 이 회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시장이 이 회사에서 일종의 로봇 산업의 삼성전자 같은 잠재력을 본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막연한 테마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부품 공급망의 핵심으로서의 가치를 시장이 알아본 거죠.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핵심, 즉 현대오토에버와 하드웨어의 핵심인 우린 PTS가 같은 날 함께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현대차 그룹의 SDV와 로봇 전략을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현대차, 기아 두 회사만 본 게 아니었군요.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두뇌와 몸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파트너까지 전체 생태계를 한꺼번에 인정한 셈이네요. 모베이스 전자나 임팩 같은 다른 부품사들이 동반 상승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고요. 현대차라는 거함이
제조업이라는 항구에서 테크 기업이라는 새로운 항구로 방향을 틀자 그 배에 연결된 수많은 협력사들의 운명과 가치도 함께 바뀌고 있는 겁니다. 1월 9일의 시장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렇게 현대차그룹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흥미로운 건 같은 날 시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감정이 주가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돈을 끌어모은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서인 방산과 우주항공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K방산의 위상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날 한화 시스템이 27.5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1.38% 급등한 게 그 증거죠. 이 두 회사는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방기술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로 리포트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해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연결고리인데요? 한화 시스템이 단순히 방산기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저궤도 위성통신하고 초소형 레이더 기술, 이게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바로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현대차 그룹의 꿈,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날아다니려면 정밀한 관제 시스템과 끊기지 않는 통신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럼 자동차 회사가 하늘을 나는 차를 만들고 방산기업이 그 차들을 위한 교통 관제 시스템과 통신망을 제공한다는 건가요? 이건 그냥 두 산업이 협력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산업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섞이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게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산업, 방산 산업 이렇게 칸막이가 명확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현상은 그 칸막이가 무너지는 첫 번째 균열을 보여준 겁니다. 미래의 모빌리티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만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전쟁터가 될 거라는 신호죠. 어쩌면 미래의 현대차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아니라 한화 혹은 구글이나 아마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경쟁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방산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시야가 더 먼 우주로까지 넘어가네요. 자료를 보면 비추로테크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도 많이 올랐어요. 이 기업들의 상승은 또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은 우주 발사체나 엔진처럼 더 순수한 우주 기술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상승 동력은 조금 결이 달라요. 이건 민간 기업의 혁신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정책 의지가 더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예산 집행이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죠. 아, 그러니까 현대차 테마가 시장이 기업의 내재적 변화를 발견한 것이라면 우주항공 테마는 시장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읽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초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성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섹터의 상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우주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점찍고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이 포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이 이끄는 테마인 셈이죠. 처음엔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두 개의 흐름이 있었죠. 하나는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미래 기술로의 재편, 다른 하나는 방산 우주항공 섹터가 보여준 현실 리스크에 대한 반응. 이 수수께끼가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테마는 겉보기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시장이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절대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에 대비할 안전장치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성장과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장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장의 모습이라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그리고 이 두 테마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현대차의 UAM과 한화 시스템의 위성 기술이 만나는 지점처럼 미래 산업에서는 자동차, 방산, 항공우주, IT의 경계가 무의미해질 겁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융합의 시대를 우리가 살짝 엿본 셈이죠. 앞으로 이런 융합이 얼마나 더 많은 산업에서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와 로봇, 심지어 항공 분야까지 넘보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어떤 질문이죠?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계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른 산업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예를 들어 10년 뒤 삼성전자는 과연 지금처럼 전자제품 회사로 불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다른 이름으로 재정이 될까요?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